이건 아이스가이 이야기인데 가면 홍콩이 등장하지 않아서 나는 매우 슬펐고 3일 동안 우울했지만 우리 영웅이 자신의 아버지와 근육질 남자 무리에게 바다에 던져진 후 다른 세계로 보내졌기 때문에 나는 겨우 3일 만에 슬픔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농담은 제쳐두고 여기서는 우리 영웅이 또 다른 평범한 날, 여기서 흔히 볼 수 있는 종교교단의 창시자인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신을 전심으로 믿는 우리 영웅의 아버지는 아들이 3일 후 죽음을 극복하고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가 될 것이라며 아들을 바다에 가라앉히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그들은 정말로 유키토를 바다에 던졌다. 가라앉는 동안 우리 영웅은 자신의 삶의 여러 회상을 시작했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아버지의 종교 때문에 항상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전히 파괴된 삶 때문에 유키토는 인터넷에서 이국적인 콘텐츠를 볼 때조차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 영웅은 만약 이 신 마타마가 정말 존재한다면, 신도 종교도 없는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면 정말 멋질 것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런 세계라면 아마도 그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이렇게 말한 뒤 장면이 바뀌고 우리는 남자들을 깨울 수 있는 레버를 든 겸손한 소녀를 보게 된다. 그녀가 최선을 다한 후 유키토는 결국 깨어난다. 우리 영웅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소녀는 절망하며 그의 큰 장난감을 거의 부술 뻔했다며 사과하기 시작한다. 죄를 갚기 위해 분홍머리 소녀는 영웅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말을 한 후 소녀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을 그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사과의 뜻으로 유키토가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게 해준다. 유키토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약간 기뻐한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소녀에게 모험가 길드가 어디냐고 묻는다. 그 소녀는 모험자 길드가 무엇인지 묻고 유키토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그를 데리고 농장 일을 도우러 갔다. 그가 도착하자 한 농부가 마을 사람과 함께 걷는 모습으로 그를 위협하려 한다. 하지만 글렌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재빨리 유키토에게 칼을 건네며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 순간 우리 영웅은 고블린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매우 흥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칼은 포도를 따는 용도였다. 이 일을 하면서 유키토는 이것이 그가 고블린을 사냥할 만큼 능력이 되는지 시험하는 어떤 시험인 줄 알았다. 의욕이 솟아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여러 송이의 포도를 계속 잘랐다. 그래서 그날은 포도를 너무 많이 수확하게 되었다. 그들이 모두 버려야 했기 때문에 보존할 방법이 없었어요. 운 좋게도 우리 영웅은 버려질 포도들을 와인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때까지 술을 마시며 감사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유키토가 이 마을에 온 지 30일이 흘렀어요. 그 이후로 그는 동물 밭을 돌보고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유키토는 드디어 이 식당에서 일하는 두 자매의 이름을 외웠어요. 맏언니는 실레롤이라고 하고 막내는 알룰이라고 해요. 이 두 자매 덕분에 우리 영웅은 이 식당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꿈은 막내 여동생과 데이트하는 것이며 FBI가 주시해야 할 남자이다. 다음 날 엑스트라가 달려온다. 그리고 갑자기 저소득층 생물이 나타나면서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을 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이 형편없는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이 두려워서 우리의 주인공은 이렇게 나쁜 애니메이션은 본 적이 없다고 불평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 괴물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애니메이션 되는 것이 정상인지 묻는다. 이에 그의 친구 로이로이는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책을 집어든다. 강한 남자처럼 보이지만 곧 현실이 다가온다. 놀라운 일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냥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유키토에게 함께 달리자고 부탁했죠. 결국 그 책은 마법서가 아니라 인생에 관한 팁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괴물에게서 도망친 후 두 사람은 서툰 달리기 때문에 다치고 말죠. 그리고 마법 없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영웅은 매일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많이 마신 후 우리 영웅은 잠시 앉아 쉬었죠. 그 순간 알리렐이 그에게 다가와 이 마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정말 종교 없는 세계로 보내졌다는 것을 드디어 이해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는 홀로 숲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죽은 토끼를 발견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로이와 알이 나타났다. 그리고 로이가 이 세계에 위험한 책이 있다고 말하자 우리 영웅은 흥분하며 그 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들은 바로는 그 책이 누군가와 침대에서 운동하는 법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을 구하기 위해 우리 주인공들은 제국 수도로 갔다. 그곳에서 유키토는 마침내 생명력 없는 곳처럼 보이는 황궁을 볼 수 있었다. 살기 너무 지루했어요. 멀리서 궁전을 보여준 후 로이는 우리 영웅에게 이 도시에서는 누구와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싫어하거든요. 조금 걷고 나서 세 사람은 마침내 전설의 지식을 담은 책을 얻기 위해 목표에 도달했어요. 책을 본 유키토는 그것이 예술적인 것이라며 별 문제 없다고 말했어요. 결국 로이와 알은 책을 사고 읽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우리 영웅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가서 한번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여러 사람이 무언가를 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알이 그의 손을 잡고 모두를 떠난 후 이 나라에는 이른바 생애 종료 제도가 있다고 유키토에게 말한다. 그 제도는 이렇게 작동한다. 나라에서 명령하면 반드시 자살해야 한다고. 하지만 로이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 후 밤이 되자 알라우로는 전설의 책을 읽으며 얻은 금지된 지식을 시험해 보기 위해 유키토의 방에 간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저지른 후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알라우로는 사과한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과의 대화 중에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여겨진다고 말한다. 그들은 생의 종료를 두려워하고 황제가 강요한 관습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추방당해 이 가난한 마을로 옮겨졌다고 한다. 비록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느꼈지만 알라우로는 유키토에게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행복했다. 그리고 우리 영웅은 이 마을 사람들은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이 끝날 무렵 유키토는 자신의 부적을 알루라에게 건네는데 자신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곧 알루라오는 자신의 방을 바라보며 유키토를 만나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잠시 후 우리 영웅이 잠들어 있는 동안 실로롤은 언니를 구해주기만을 바랐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유키토가 깨어나자 로이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얼굴이 멍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로이는 레스토랑의 두 언니가 살해당하기 위해 데려가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영웅은 글렌과 함께 잡혀간 두 소녀를 구하는 공통의 목표로 떠납니다. 한편 수도에서는 실이 이미 밧줄 타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은 알라우였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세계에서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려 할 때 우리 영웅이 나타나 그녀를 지킬 준비를 했다. 하지만 우리 영웅이 이 도시의 규칙에 어긋나자 이름도 몰랐던 잘생긴 남자가 앞으로 나서서 우리 영웅을 찔렀다. 그가 땅에 쓰러진 후 등 뒤에서 찔린 이는 알이었다. 쓰러지면서 그는 오래전 아버지가 준 부적을 보았다. 그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유키토는 아버지가 늘 강요하던 말을 반복하며 기도했고 어쩐지 그의 기도는 그가 기도하던 신에게 닿았다. 이 신은 우리 영웅을 돕고 싶어 했고 그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키토는 사실상 이미 죽은 상태였다. 그래서 작은 신성한 존재는 유키토를 해친 인간들을 잡아먹고 다시 우리의 영웅을 부활시키러 달아난다. 그는 없으면 애니메이션이 계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잠시 후 우리는 유키토뿐만 아니라 알루라오도 부활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영웅이 작은 존재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을 미타마라고 소개한다. 이 경우 미타마는 평생 그에게만 봉사할 작은 존재이다. 그 후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처형당했던 부속들도 모두 다시 살아났음을 본다. 잠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모두 마을로 돌아와 큰 축제를 시작한다. 하지만 유키토는 꽤 걱정했는데 황제는 분명히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타마라고 불리는 그의 여신은 실과 알루라의 방에 있었으며
옷을 입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미타마가 신은 평생의 것이라고 설명하자 알라는 미타마가 우리 영웅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믿으며 우울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유키토가 정말로 어린 소녀를 좋아한다는 것도 확신했고 알이 우리 영웅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타마는 우리 영웅의 엄마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며 알루라에게 유키토의 좋은 친구로 계속 있어달라고 말했다. 잠시 후 모두가 술을 멈췄을 때 우리 주인공은 이 나라의 미친 규칙들에 대해 글림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미친 곳에 대해 조금 알게 된 후 우리는 로이가 미탐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했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후 그는 자신 안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가 깨어났다고 말하고 이 미친 반응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를 쓰레기 취급하며 경멸하기 시작했다. 로이가 이렇게 대우받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미탐에게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물어보고 있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녀는 홍수로 나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힘을 시험하러 가자 미타마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팔로워 수를 확인했을 때 설상가상으로 이 세계에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유키토조차도 그녀의 팔로워가 아니었고 이는 그를 구하기 위해 이 세계에 와서 모든 힘을 헛되이 썼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 사건도 조사 중이며 이제 마을 사람들은 유키토가 자신들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깨달으며 우리 영웅은 목욕하러 가서 혼자 절망하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미타마가 목욕에 나타나고 그녀의 반응은 도망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영웅은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결국 유키토는 미타마의 팔로워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자신과 모두를 구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얻은 팔로워는 로이였다. 가장 나쁜 점은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속으로 미타마와 함께하고 싶은 불법적인 일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첫 충실한 팔로워를 얻은 후 우리 주인공들은 미타마의 팔로워를 7, 곤젠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미타마가 이 마을을 지킬 힘이 충분히 생길 거야. 우리 영웅의 처음 계획은 아버지에게서 강제로 얻은 지식을 이용해 더 많은 추종자를 얻는 것이었어. 하지만 미타마는 그녀가 직접 할 것이라고 했어. 그녀는 100억 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녀의 지식이 그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미타마가 처참하게 실패한 후에 우리 영웅은 그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녀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최전선에 서서 아버지를 흉내내는 연극을 시작하며 미타마의 새로운 추종자를 모으기 시작했어.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는 알루랄이 겪고 있는 관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아주 설득력 있게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알 수 있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여신 미타마가 그녀의 마음을 읽고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우리 영웅이 하는 것을 보고 미타마는 행동에 나서서 정말로 알루랄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고 여러 사실들을 그에게 말했는데 그 사실들은 다음과 같았어. 우선 알랄은 자신의 체중을 매우 걱정하지만 체중이 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단지 가슴만 너무 많이 커진 것뿐이다. 미타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키토의 마음을 읽었고 유키토가 더 작은 풍선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드러냈다. 이 말을 들은 알랄은 그의 에어백을 잘라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매우 잘 진행되던 우리의 영웅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포기하지 않고 유키토는 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미타마를 위한 팔로워를 더 많이 얻으려 애쓴다. 하지만 미타마와 로이는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사람들이었고 많은 고생 끝에야 유키토는 아버지가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미타마를 위해 탄탄한 신도 기반을 구축하며 종교를 처음부터 창조해냈다. 갑자기 아루랄이 나타나서 자신의 애완동물이 독을 먹었다고 말했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일회용 쓰레기처럼 취급되어 어떤 약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우리 영웅은 미타마와 함께 나가서 그녀의 지식을 이용해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식물을 찾아냈고 작은 플레이스테이션 1 생물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작은 치우라는 이름의 아이는 그냥 모두 뱉어내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타마가 앞으로 나서서 용기 있게 힘을 완전히 재설정하여 생명체를 치유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노쇠로 인해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추종자 수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몸은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사람이 신의 추종자가 되는 방식이 신이 받는 에너지의 수준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로이가 변태 같은 빌어먹을 신앙심을 가졌기 때문에 미타마는 거의 힘을 받지 못했다. 그와 달리 두 소녀는 직접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심은 미타마가 힘을 발산할 만큼 강력했다. 이 모든 힘이 모이자 미타마는 소녀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기꺼이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알루랄의 소원은 미타마가 삼킨 제국의 기사들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녀가 이 소원을 빌었던 이유는 그들이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영웅은 반대했지만 결국 미타마가 그것을 실행했다. 하지만 금발의 기사를 되살릴 때 여신은 실수로 그를 여성의 몸에 되살려냈다. 이 때문에 그는 단지 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3화에 이르러 로봇에 가까워 보이는 아더라는 이름의 소녀가 쏜 총에 의해 저소득 공룡이 패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에게 더 나쁜 점은 이 아더가 위대한 황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등장한 후 우리는 기사 베르트랑이 모든 일을 보고하기 위해 수도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바로 입구에서 경비병 한 명이 그를 매우 나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베르트랑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려 할 때 그 경비병은 그를 불황자라 부르며 위대한 베르트랑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그녀가 여자라서 그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주받은 격리 캠프 출신임을 알게 되자 그 경비병은 단순히 우리 존경받는 기사를 쫓아냅니다. 시간이 좀 지난 밤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고 슬퍼하는 명예로운 기사님을 본다. 갑자기 로이 등장하여 기사님에게 매우 나쁜 일을 하려 한다. 베르트랑이 이 위협에 반응하지 않자 우리 영웅은 로이를 주먹으로 때릴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유키토는 명예로운 기사에게 제국을 떠나서 검으로 자신을 방어하라고 말한다. 또한 유키토는 베르트랑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명예로운 기사님은 로이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를 도우기로 결심한다. 이 말을 듣고 유키토는 악한 미소를 지으며 베르트랑 기사를 조종하는 게 쉽다고 말한다. 이 조종의 밤이 지난 후 우리가 본 것은 후속 임무를 겁주기 위해 나타난 큰 저소득층 생물이다. 모두가 도망칠 때 유키토가 미타마와 함께 나타나 둘이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과 함께 미타마는 바닷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전설의 검을 소환해 추가 병력에게 주어 싸우게 했다. 하지만 그 검은 너무 녹슬어 엉성하게 애니메이션 처리된 괴물을 베기엔 부족했다. 그래서 유키토와 미타마가 절망할 때 베르트랑이 미친 실력으로 적을 반으로 쪼개며 등장했다. 그리하여 모두가 우리 여자 기사님의 실력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영웅이 입을 열어 그녀를 그들의 종교의 성기사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종교가 무엇인지 묻자 미타마가 뛰어와 다시 영웅의 계획을 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모두에게 종교란 미타마를 숭배하며 함께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술집에 사는 작은 동물과 거의 똑같은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후 모두가 종교에 동참하기로 하고 미타마를 귀여운 생물처럼 숭배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악한 미소를 지으며 유키토는 자신의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다음 날 우리는 이제 알루랄과 실레롤의 배서 와인을 마시려면 미타마의 종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모두 당연히 이 종교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유키토가 미타마의 종교에 가입하는 이들에게 무료 냉각 냄비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냄비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로이였으며 미타마의 악한 명령 아래 있었다. 냄비 외에도 유키토는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 쿠키와 신성한 마사지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미타마는 약 107명의 추종자를 얻었다. 행복해. 그녀는 유키토를 칭찬하기 시작하지만 그가 무서운 표정을 짓고 말하길 이 세계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미타마를 모든 것을 하는 여신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결집시켜 종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모두가 미타마가 음식, 보호, 행운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자들은 점점 더 그녀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그의 옛세계가 다양한 종류의 종교들로 가득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미타마처럼 행복해하는 대신 유키토는 실제로 미타마가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추종자가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 생각에 잠긴 순간 버트랑이 메이드 복장을 입고 나타나고 그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자 우리의 영웅은 불쌍한 버트랑이 거의 울고 있음을 본다. 베르트랑이 울음을 그친 후 유키토는 그에게 군대에 몇 명의 병사가 있는지 묻는다. 그의 응답하길 존경하는 기사님은 우리 영웅이 황제에게 공격하길 원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유키토는 단지 이 마을을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베르트랑과 조금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제국의 진정한 힘은 아르콘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르트랑에 따르면 이들은 산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한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유키토는 미탐에게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물으러 갔다. 그녀는 단지 1만 명의 추종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타마가 너무 강하다고 느끼자 유키토는 쓸데없는 여신을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매우 나빴다. 잠시 후 우리는 베르트랑이 동물처럼 유키토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꿈을 꾸는 모습을 본다. 베르트랑이 몰랐던 것은 우리 영웅이 단지 그의 검의 비밀을 발견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명예로운 기사님은 검의 이상한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검 끝으로 단단한 바위를 한 번에 베어버린다. 검의 힘을 본 유키토는 그것이 마법인지 묻는다. 베르트랑은 황제가 특별한 힘이 깃든 무기를 최고의 전사들에게 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런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황제를 직접 섬기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황제 외에는 이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키토는 그가 창설한 종교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만난다. 이 대화 중에 우리 영웅은 그들이 마을을 옮길 수 있는지 묻는다. 이에 대해 아시오는 모든 마을이 제국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괴물들이 수도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한다고 한다. 갑자기 우리의 영웅의 대화는 많은 성경 낭독자들에 의해 방해받게 된다. 결국 그 자신도 그들 모두와 함께 어울리며 술에 취하기 시작한다. 한편 아더라는 이름의 아코는 할 일이 많아 우리의 영웅이 있는 마을을 전멸시킬 시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많은 생물들과 맞서고 있는데 이는 로키라는 아콘이 이 마을의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키토에게로 돌아와서 긴 술자리 후 우리의 영웅은 아시오에게 이 마을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마타마가 죽음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 아슈르도 그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이 말들은 결국 우리 주인공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아버지도 그를 훈련시키면서 똑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아버지는 100명의 추종자 중에서 가족 수십 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당시 그의 교단이 무술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기 집단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당열하여 그들의 영역과 추종자들을 장악했다. 이것을 떠올리며 우리 주인공은 결정을 내리기로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그가 글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다. 유키토는 이 마을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하려 한다고 그에게 말한다. 한 달 후 우리는 베르트랑이 브라질 카니발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가 그걸 입은 이유는 여자애들이 강요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아르콘이 나타나 그를 반역자로 지목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공격한다.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 장면은 아르콘이 베르트랑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아르콘이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목격한다. 한편 우리의 영웅은 글렌에게 많은 추종자를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여신이 별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현재 추종자들도 대부분 미친 무리라서 우리의 영웅은 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멋진 것들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웅에 따르면
미타마의 힘을 이용해 마을의 시간을 가속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로이가 농기계로 밭을 수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이게 무슨 물건이냐고 묻자 영웅은 이것이 여신 미타마를 따르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신성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온 이 물건들 덕분에 미타마는 이 마을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추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타마는 여전히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추종자 덕분에 미타마는 훨씬 빨리 회복했고 더 빨리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루랄이 나타나 물을 튀기며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영웅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디어는 미타마의 추종자가 된 각 사람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상수도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 중 하나로서 신이 나서 모두에게 수영복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식수 파이프는 결국 모두가 목욕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만들게 된다. 로이가 코피를 미친 듯이 흘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영웅은 이미 인터넷에서 최악의 영상을 봐서인지 차분했고 많은 아름다운 소녀들을 보기도 했다. 갑자기 거의 죽을 뻔한 미타마가 나타나 영웅이 지하에서 그렇게 많은 물을 가져오게 한 것을 불평한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마을 전체를 정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도 유키토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진화시키려 한다. 그래서 밤이 되자 어떻게든 유키토가 두 자매 술집에 전기를 들여왔고 유키토가 마을에 가져온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 실룰이 그와 함께 화려한 옷을 입히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옷을 입은 건 유키토가 그들과 독점에 대해 나눈 대화 때문이었다. 미타마 추종자들만을 위한 이 특별한 밤에 로이가 가장 즐거워했다. 그는 계속해서 미친 짓을 하려고 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하지만 머리 한가운데에 램프를 맞은 후 결국 밤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영웅은 글렌과 베르트랑과 함께 전기가 인류가 해낸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발명 덕분에 인류는 이제 밤에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인상적인 광경에 감탄하는 동안 미타마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키토는 그녀의 기운 없는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테니까. 그때 글렌이 말한다. 황제조차도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 말을 듣고 베르트랑은 글렌이 격리 수용소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글렌은 사과하며 자신이 제국에 직접 근무하고 있지만 추방된 적도 없고 등에 흉터도 없다고 말한다. 사실 글렌은 이 마을에 살고 싶은 이유로 살고 있다. 글렌은 급히 화제를 돌리며 유키토가 자주 말하는 신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유키토는 자신이 사는 곳에는 두 가지 신이 있는데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설명하는 존재로서의 신이고 다른 하나는 숭배의 상징으로서의 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베르트랑은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는데 자연현상부터 이상한 병까지 모두 황제의 집회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나라의 황제는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타마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정복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 그녀의 힘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져서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갑자기 유키토에게 벤트라가 이상한 작은 소녀에게 당했다고 알려집니다. 이와 함께 기술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너무 맞아서 쓰러졌고 앞에 있던 아콘이 그에게 이 마을이 이런 것들을 개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었어요. 이에 벤트라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때 아콘이 이 마을의 모두를 벤트라도 포함해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하자 미타마가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나타납니다. 그녀 앞에 있는 아콘에게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후 적이 강력한 공격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신은 특별한 돌로 빔을 막아냅니다. 그 후 미타마는 여러 개의 식물 인형들을 소환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공격에 대응하여 아르코는 여러 번의 번개를 발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힘만으로는 그녀가 미타마의 원소력을 견디기에 부족했다. 적을 가두고 나서 미타마는 우리 영웅의 품에서 승리를 기뻐하기 위해 달려간다. 하지만 적은 이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냈다.
이제 미타마의 힘을 알게 된 그녀는 여신에게 전력을 다해 맞서려 한다. 이에 미타마도 자신의 힘을 최대한 사용해 거대한 식물을 소환한다. 그러나 전력을 다하는 아르콘에게는 이마저도 부족했고 미타마는 이 적에 맞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한다. 이 순간 유키토는 그녀가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의 추종자도 아닌 한 남자의 믿음 덕분에 미타마는 자신보다 후에 태어난 신들을 소환하는 비밀 능력을 사용한다. 이 힘으로 그녀는 적의 매우 강력한 광선을 극복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 신들이 미타마의 추종자가 2,0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떠나버려 미타마는 다시 혼자가 된다. 결국 탈진 직전 대천사는 거대한 에너지 구체를 소환해 미타마를 향해 던진다. 미타마는 불행히도 패배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곧이어 로이와 함께 룰과 실렐이 나타나 그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리고 로이가 그 부정한 것을 갈망하는 눈빛으로 대천사를 계속 쳐다보자 대천사는 화가 나서 또 다른 거대한 구체를 소환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 거대한 에너지 구체로 우리의 주인공들이 사는 마을을 완전히 파괴한다. 하지만 에너지가 퍼져서 우리 주인공들에게 닿으려는 순간 에더가 어떻게든 공격을 빗나갔고 우리 주인공들이 본 것은 글렌이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글렌은 이제 자신을 로키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아르콘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소개한 후 로키는 유키토와 미타마를 황제의 목을 노리러 가자고 초대합니다. 에더는 로키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무슨 뜻이냐고 묻고 무언가 하려 할 때 로키가 그녀의 등 뒤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키가 그녀를 눈치채지 못하게 붙잡기 위해 만든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로키는 모두를 마체 태워 제국수도 중심부로 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영웅 로키, 에더가 마침내 황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황제는 유키토에게 신과 종교 같은 개념을 부활시키려는 그의 계획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황제와의 대화 내내 미타마는 침착하게 그 장소를 돌아다니며 결국 어떤 물건을 파괴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자 모두는 황제가 사실 이미 죽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로키는 웃으며 모두가 황제라고 부르는 존재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그들에게 설명한다. 그 이후로 제국은 황제가 설치한 이방 가득한 기계들에 의해 계속 통제되고 있다. 이 기계들이 사람들이 의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요컨대 이곳은 과학에 의해 통제되는 세계이기에 신이나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키토가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자 미타마가 입을 열어 이 세계는 한 번 이미 파괴된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때 생존자들이 모여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겁먹은 유키토가 미타마에게 여기가 어떤 세계냐고 묻는다. 그러자 미타마는 이 세계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지구 행성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미타마가 그를 미래로 보낸 것은 그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바라서였다. 이 말을 한 후 미타마는 자신이 최고의 여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유키토가 분노로 가득 찰 때 그 순간 로키는 제국의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이방을 부수자고 미타마에게 요청한다. 이 말을 듣고 유키토는 로키를 쫓아간다. 그리고 전투에 대한 기본 지식만으로 우리 영웅은 아콘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방에서 아콘의 힘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 영웅은 로키에게 제국을 파괴하려는 진짜 이유를 말하게 했다. 그녀는 제국에 의해 통제되는 인간들을 기본적으로 항상 미워해 왔는데 그들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잡으려고 할 때도 생명을 유지하려 애쓰는 단순한 벌레처럼 그녀는 항상 이 인간들이 벌레보다 더 나쁘다고 여겼다. 어느 날 그녀는 인류의 과거에 관한 파일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인간들은 한때 여러 종류의 신들을 충실히 믿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로키는 신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그녀는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취미를 유지했다. 이상하게도 이것은 로키에게 매우 유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아간다 해도 결국 모두 제국 때문에 죽어야 할 운명이다. 이걸 어떻게 끝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유키토가 드디어 그 마을에 나타났다. 그리고 유키토의 특이한 지식을 본 로키는 그에게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유키토가 신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관찰은 유키토가 여신 미타마를 이 세계로 데려오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나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키토가 모두에게 종교의 믿음으로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지 물었을 때 로이는 모든 여성이 적은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고 믿자고 제안했다. 곧 실은 모두가 자신의 여동생이 가장 귀엽다고 믿자고 제안했다. 결국 로키 자신이 그들의 주요 믿음은 자유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공식화한 후 유키토는 그녀를 칭찬했다. 이 일로 인해 미타마는 화가 나서 그녀가 우리 영웅의 유일한 여자라고 말했다. 그 순간 여신 미타마와의 교류 중에 로키는 그녀의 능력이 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로키를 흔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기본적으로 로키는 다른 진영에 가서 그곳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신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여러 추종자를 얻음으로써 로키는 어떤 장치도 사용하지 않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요컨대 로키에 따르면 황제는 아르콘들을 창조하여 그들이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신이 되게 했다. 즉, 로키는 아다르에게 모든 아르콘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만은 이해할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유키토는 황제의 시스템이 파괴된 순간부터 아콘들이 신이 될 사람을 결정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할 것임을 이해했다. 바로 이때부터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미타마가 정말 모든 것을 파괴한 후 유키토는 미타마가 진정한 신이 될 것이라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리고 아콘들은 진짜 신에 맞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에피소드 6에 도달했고 유키토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제국의 멸망을 축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웅인 유키토와 미타마는 아콘들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키와 아다르는 미타마의 추종자들이 축하하는 곳에 있다. 로키에 따르면 그녀는 단지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보기 위해 그곳에 있을 뿐이다. 갑자기 우리는 로이가 친구가 사실 여자라는 사실에 매우 흥분하는 모습을 본다. 어디선가 로키는 로이가 그녀를 만지게 하였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했고 사실 로이는 마을에서 가장 근육질인 남성을 만지고 있었다. 로이의 얼굴로 즐거워한 후 유키토를 협박하려던 시도조차 실패하자 로키는 떠나고 아다는 그녀가 힘이 없으면 쓸모없다고 말하며 유키토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남겨둔다. 로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알루라오는 아다르에게 유키토가 소개한 음식 중 하나인 아이스크림을 건넨다. 한편 밖에서는 베르트랑이 로키에게 가서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아다르와 달리 로키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있다. 그녀는 신 시스템을 이용해 추종자를 얻고 강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비록 로키와 싸울 수는 없었지만 베르트랑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를 쫓기로 했다. 화면 너머에서는 유키토가 아다르를 위로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가 제국을 파괴한 것에 매우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키토는 책임을 지며 아다르에게 새로운 인생 목표를 줄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웅에 따르면 그는 그녀 같은 아름다운 소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다르는 유키토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 영웅은 마음속으로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새 조를 얻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유키토는 뛰어난 조종자처럼 행동하며 아다르의 녹은 아이스크림을 새 것으로 바꾸고 심지어 그녀에게 먹여준다. 한편 알루라오는 무서운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음날 모두 앞에서 우리 영웅은 앞으로 2명의 여신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종자 수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 후로 아다르는 마침내 다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다르는 전투를 담당하는 동안 미타마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을 담당하며 기본 위생과 식량 같은 것들을 챙기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유키토는 미타마의 추종자를 거의 3,000명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다르는 몬스터를 죽이고 인간을 구하는 동안 그녀는 결국 미타마를 추월하여 추종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다른 이들이 추종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동안
아실랄은 다른 신들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곧 그녀는 건전명 이상의 추종자를 가진 여신 다키니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키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유키토는 아다르에게 그녀를 아는지 묻는다. 그에 대해 그녀는 다키니의 힘이 사랑에 기반한다고 말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 미타마와 아다르가 다키니와 싸우겠다고 하자 유키토는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아이디어는 다키니의 그룹에 침투해서 그녀의 추종자를 훔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유키토는 동료들을 이적의 힘에 저항하는 훈련을 시키기로 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사랑에 관한 정신적으로 약한 동료들과의 격렬한 수업 후 그들은 밤에 다키니의 봉오지 중 하나에 가서 다키니 그룹에 합류하겠다고 말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그룹에서 매우 유명한 여성인 히트가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이 다키니에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고 그곳에 들어가자 우리의 주인공들은 히트가 다키니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크게 존경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모두가 그녀가 다키니 이후로 사랑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녀가 새내기에게 준 조언들에서 그녀가 촉수에 관해서 매우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즐거운 산책 후 우리의 주인공들은 다키니를 만날 곳 앞에 서 있다. 하지만 그들은 커플로 들어가야만 다키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키토는 무타마와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여신 다키니가 나타났을 때 유키토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가 촉수 같은 괴물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 앞에서 유키토는 그룹에 합류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쉽게 루라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 우리 영웅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미 아버지의 훈련을 받은 그의 앞에서 루랄은 다키니의 힘에 완전히 지배당했다. 그래서 그녀는 힘을 다해 유키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우리 영웅은 유혹을 견뎌냈다. 그 순간 로이가 벽을 통과하며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미타마를 공격하려다 맞아버린 듯하다. 맞고 난 뒤 로이는 매우 슬픈 표정으로 일어나 달아났다. 화면 반대편에서는 다키니가 히티에게 새 신도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티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난장판을 정리하는 미타마를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키토가 그녀를 벽에 몰아붙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유키토가 협박하자 히티 혼자 여러 오해를 상상하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루랄이 나타나 유키토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한 후 히티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자신은 사실 사랑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맨틱한 상황에 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실수로 기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키토와 그의 그룹에게 다키니의 종교적 컬트를 파괴하라고 요청한 거야. 다른 장면에서는 로키가 베르트랑에게 제국이 파괴된 후 많은 인간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녀의 목표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 상황을 이용해 그들을 지배하고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신이 되는 것이다. 화면 너머에서는 거절당한 후 벌거벗고 도망친 로이가 보인다. 그는 결국 다키니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키니는 이것을 매우 흥미롭게 여겼다. 화면 너머에서는 히티가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녀가 살던 격리 수용소는 다키니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그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래서 히티가 여러 잘못된 책을 읽다 보니 잘못된 것에 대해 일종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유키토는 히티를 도우려고 결심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타마의 팔로워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 이건 모두 아더가 떠난 동안 사람들을 돕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녀의 힘은 점점 커지고 미타마의 힘은 약해지고 있어. 이제 미디가 동료가 되었으니 유키토는 먼저 그녀에게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 그녀에 따르면 다키니는 가지마다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점검한다고 해. 그래서 그녀가 방금 이 가지를 떠난 만큼 돌아오는데 몇 주가 걸릴 거야. 이 말을 들은 유키토는 흥분하며 이미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미타마의 신도수가 줄어들면서 여신은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타마를 격려하기 위해
유키토는 지금 정말 도와준다면 그녀의 신도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에 미타마는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장면은 그녀의 신도들이 새로운 장난감에 신이 난 모습을 보고 있는 다키니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도들에 따르면 이 장난감들은 히티가 있는 지점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끝낸 후 우리는 히티가 3지점에서 점점 더 숭배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신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키토가 미타마의 힘으로 얻은 장난감들의 도움으로 히티는 사실상 다키니보다 더 숭배받게 되고 있어요. 갑자기 다키니가 헐떡이며 나타납니다. 그녀가 그렇게 된 이유는 히티가 뭘 하고 있는지 너무 빨리 알아내러 왔기 때문이에요. 도착하자마자 다키니는 바로 히티와 맞섰습니다. 다키니가 그렇게 하자 히티의 추종자들이 그녀를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키니는 우리 주인공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지부는 그들이 들어온 후 이런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방어를 준비하는 순간 사실 로이였던 후드 남자가 그에게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로이가 다키니의 충실한 추종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다키니는 남자가 자신의 여동생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잡힌 후 공개 처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 다키니는 히티가 자신을 배신한 이유를 묻기 시작했어요. 이에 히티는 울기 시작하며 매우 엄한 처벌을 달라고 했어요. 그녀에 따르면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애정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울기 시작하자 그녀의 추종자들은 다키니에게 히티를 용서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단지 장난감으로 이끌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히티가 울며 처벌을 요청하는 동안 장면은 잘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유키토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계획 속에서 그는 히티에게 우주에서 가장 감성적인 사과하는 법까지 가르쳤어요. 이 훈련 덕분에 히티의 추종자들은 모두 다키니의 바람과는 달리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혼란 한가운데서 다키니는 유키토가 위협적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곧 처벌을 중단하고 우리 주인공 전원을 체포하기로 결심했다. 감방에 갇힌 채로 아미타마는 로이를 배신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유키토는 친구에게 마지막 호소를 시도한다. 하지만 로이는 이미 오른손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였다. 로이가 떠난 후 정화자라 불리는 근육질 남자들이 나타나 우리 주인공들을 벌주려 한다.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여신 다키니의 회상 장면으로 넘어간다. 우리는 그녀가 만들어진 후 인간들로부터 사랑을 빼앗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가 처음부터 인간의 번식까지도 통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키니는 이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제에 맞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후 다키니는 황제가 말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인간들로부터 사랑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만 년이 지나 다키니는 제국의 사람들이 사랑과 관련된 욕망도 번식 능력도 없이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다키니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에 반항하는 방법으로 그녀는 사랑에 관한 모든 지식을 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은 결국 금지되었다. 어느 날 다키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가진 소녀 타카를 만났다. 그때 다키니는 그녀와 친구가 되었다. 결국 타카는 다르다는 이유로 격리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후 타카는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격리 수용소 사람들에게 살해당했다. 그 세계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기를 낳는 어머니는 괴물처럼 여겨졌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후 다키니는 인간에게 다시 감정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에더가 유키토와 그의 일행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더는 6,000명 이상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그 후 유키토가 도망치면서 그녀보다 미타마보다 훨씬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에더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설명합니다. 즉, 그는 처음부터 다키니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탈출한 후
모두 다키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랑의 아코는 히트에게 배신당한 것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녀는 타카가 좋아하던 책을 들고 있는 소녀를 보고 그녀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에더가 다키니를 쏘고 다키니가 핸드폰으로 힘을 쓰려 할 때 에더는 핸드폰을 단번에 부숩니다.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히트는 유키토의 명령에 따라 미타마를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에더에게 짜증이 난 다키니는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했고 그로 인해 아름다운 변신을 시작하며 매우 강력해졌다. 가까이서 보면 다키니에게는 약 14, 9명의 추종자가 있어 그녀와 맞서는 것이 좀 더 어려울 것이다. 변신 후 다키니는 우리 주인공들에게 무언가를 쳤다. 곧 모두가 과도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고 유일하게 이를 저항하던 자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공격당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미타마가 나타나 모두를 유키토로부터 떼어냈다. 그리고 다키니의 주목을 받은 후 히트는 다키니에게 다가가 자신과 헤어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와 모든 추종자들이 미타마가 준 장난감을 사용해 사랑의 길을 계속 걷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미타마가 어느 정도 추종자를 얻었지만 다키니가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미타마는 다키니의 힘을 꺼버리는데 성공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다키니는 미타마가 무슨 짓을 했냐고 묻는다. 이에 미타마는 사랑의 힘은 진정한 여신 다키니에게 속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미타마보다 열등한 이 사랑의 여신에게 이 거짓 사랑 여신의 힘을 제거해달라고 부탁만 하면 됐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미타마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사실상 진짜 여신 다키니에게 거짓 다키니의 힘을 일시적으로 빼달라고 애원해야 했다는 점이다. 사랑의 힘이 없어도 다키니는 계속 싸우려 했다. 하지만 아텍에 방해받았을 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도망치는 것뿐이었어요. 도망치는 동안 다키니는 로이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로이는 유키토가 준 쪽지를 읽었다며 그녀를 붙잡았어요. 쪽지에는 위험에 처한 여자를 남자가 도와주면 그녀가 결국 그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걸 읽은 후 로이는 다키니를 물리치는 걸 도와주면 미타마가 자신에게 사랑을 느낄 거라 믿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키니를 붙잡고 있을 때 아타가 나타나 둘 다 땅속으로 가라앉혔어요. 다키니가 쓰러진 후 히트는 그녀에게 이 경우 어머니인 토카를 만나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히트가 토카의 딸임을 알게 된 다키니는 울면서 토카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 후 우리는 다키니가 갇혀서 유키토에게 단순한 명령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다키니가 그녀의 추종자들을 미탐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길 원합니다. 이 명령을 내린 후 유키토는 떠났고 다키니는 아직 탈출할 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트가 나타났습니다. 다키니가 그녀의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히트는 유키토를 설득해 다키니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히트는 강아지처럼 보이는 유키토와 함께 나타났고 이 모든 것은 다키니의 추종자 상당수를 얻기 위해 그들이 함께 꾸민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성공하려면 유키토가 강아지처럼 행동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여신 다키니를 속였습니다. 결국 계획은 성공했지만 유키토는 여전히 일어난 모든 일을 잊고 싶어 합니다. 비록 연기였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침해당했다고 느낍니다. 임무가 끝나고 모두가 떠나는 동안 미타마는 벌써 여러 추종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히트가 미타마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히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미타마의 충실한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유키토에 따르면 다키니는 아마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트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녀는 거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중에 괴물이 나타나고 미타마는 벌써 그 힘을 시험해볼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히트가 또 다시 그녀보다 더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괴물의 존재를 완전히 삭제해버립니다. 하지만 곧 여러 마리의 괴물이 나타나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순간에 미타마는 대지 마법으로 모두를 보호했습니다. 괴물들이 떠난 후 루키토는 그들이 바로 그들의 마을에서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세운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탐에게 복구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탐아는 숭배받는 것을 좋아해서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마을 전체를 다시 지었습니다. 갑자기 미타마의 힘을 관찰하던 담당 회계사가 괴물들에게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법은 작동을 멈추고 괴물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미지의 아르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주인공들은 미친 듯이 축하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로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뀌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한 전사가 그 미지의 아르콘을 구한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로이를 도우러 도착했을 때 미지의 아르콘은 로이가 자기 타입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 후 그녀는 피해자 코스를 연기하려 했다. 하지만 유키토는 에더를 보내 이 소녀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했다. 그래서 에더가 다가가자 그 미지의 아르콘도 에더에게 다가가 불쌍한 에더의 에너지를 빨아들였다. 그렇게 한 후 이 소녀는 힘을 회복했고 곧 유키토에게 이상한 짐승들을 조종하는 힘을 가진 아르콘 가이아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말을 들은 유키토는 그녀를 쫓아갔고 그녀가 돌로 머리를 박히려 할 때 그녀는 지금은 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아콘 가이아에게는 2명의 추종자밖에 없으며 가이아에 따르면 그녀는 그들에게 로키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도에서 큰 계획을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로이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 수도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큰 장벽에 막히고 미타마가 이 타이탄 방어벽을 허물 수 있다고 말하자 가이아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가이아는 그녀의 다른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몬스터를 만들어 벽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녀의 작은 몬스터가 일을 할 때 빠르게 공격받아 제거됩니다. 갑자기 베르트랑이 이상한 복장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들을 공격할 때 그는 비틀거리며 마스크가 벗겨집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고 죽고 싶어 안달난 모습입니다. 갑자기 로키가 우리 영웅 옆에 나타나 빠르게 베르트랑의 검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키의 능력은 환상이라 그녀가 직접 나타난 건 분명 아닙니다. 로키를 본 미타마는 자랑스럽게 자신에게 1만 명의 추종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로키는 자신에게는 122만 명의 추종자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를 들은 유키토는 로키가 너무 약하다며 더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로키가 자신을 공격했다면 오래전에 죽었을 거라며 떠납니다. 마지막에 그가 떠날 때 이 모든 것이 유키토가 모두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려고 한 신호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베르트랑에 따르면 황제 사망 후 수도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키는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상황을 수습했고 베르트랑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벽 감시병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로키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키토는 빨리 깨달았습니다. 로키는 질서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황제인 척하는 것임을, 바로 이 로키의 약점을 유키토는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키를 무찌르기 위해 유키토는 다음 세대 음악 프린세스의 제작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 초반에 유키토가 이미 음악 계획을 실행에 옮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타마의 힘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가 숭배하는 유명한 아이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유키토에 따르면 그녀가 이미 이 애니메이션 초반에 유명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업적을 이루는 것이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음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키토의 첫 임무는 이 세계에 음악을 되돌려 오는 것이었어요. 그가 한 일은 미타마의 힘으로 악기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들은 각각 다른 악기를 사용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베르트랑은 스피커에 꽂힌 기타로 거의 모두를 죽일 뻔했어요. 결국 이 세계의 음악을 되살리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알루라우와 실릴랄, 가이아와 아다였고 놀랍게도 미타마는 쇼의 중간에 없었지만 그녀의 힘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팔로워 수를 확인했을 때 그 숫자가 변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이에 유키토는
사람이 신에게 가지는 신앙과 사랑이 클수록 신이 그 인간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영웅은 로키에게 맞서기 전에 베르트랑에게 가서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을 마친 직후 우리 영웅은 베르트랑에게 할 일을 찾아주었다. 장면이 전환되고 그는 그녀에게 가이아의 아치를 따라가서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꽤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초대하려 했던 아이들은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완전히 낯선 사람을 쫓아냈다. 곧이어 그녀가 아이를 구하려 하는 장면이 보였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쇼에 불과했고 그녀의 목표는 아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결국 가이아는 아이들로 가득한 집으로 가서 그들을 돌보았다. 그래서 베르트랑이 유키토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영웅은 가이아가 가족 유대를 바탕으로 종교단체를 만들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우리의 영웅은 가이아가 세우고 있는 가족 집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우리의 영웅이 깨닫지 못한 것은 베르트랑을 잘 대해줌으로써 그녀의 감정을 깨우게 되었고 다음날 유키토가 뭔가를 하려 할 때 베르트랑이 나타나 그를 묶고 옷을 벗겼다는 것이다. 그 순간 유키토는 베르트랑에게 자신이 사실 남자임을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베르트랑은 너무 미쳐 있었고 이는 분명히 매우 가까이 숨겨져 있던 다키니의 힘 때문이었다. 다키니는 그녀의 힘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유키토는 히데가 다키니의 힘을 끊어줘서 다행이었고 결국 이 모든 일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모르는 불쌍한 베르트랑이었다. 다키니는 갑자기 불려나와 유키토의 하인 같은 존재로 여겨져 매우 화가 났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음악을 되돌려줬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음악은 매우 기분 좋은 의미를 지니기에 그를 대적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금 다키니와 히데의 도움으로 우리 영웅은 마침내 그의 주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이 시점에서 장면이 전환되고 우리는 다키니가 가이아가 돌보는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다. 화면 반대편에서는 가이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유키토와 미타마가 그녀를 더 나은 드러머가 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이어 유키토는 예술가 그룹 모두를 계속 훈련시킨다. 한편 다키니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영웅이 그녀와 나눈 대화에 따르면 그는 다키니에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고 졸개처럼 대했는지 그녀에게 조금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그의 목표는 가이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그녀의 조종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말을 듣고 다키니는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날 다키니가 방을 떠났을 때 우리는 유키토가 그녀의 슬픈 과거만 이용해 조종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유키토가 울고 있는 것을 본다. 아마도 그가 이미 아버지에게 겪었던 일을 떠올렸기 때문일 것이다. 장면은 다키니로 바뀌고 우리는 그녀가 이미 가이아에게 완전히 조종당한 아이들 중 한 명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본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동생들이 낯선 사람과 놀고 있었기 때문에 두 형이 몬스터를 소환해 동생들을 쫓아보냈다. 이 시점에서 다키니는 분명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권력이 부족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유키토가 그녀의 추종자를 훔쳐갔기 때문에 이 괴물들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면이 바뀌며 수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무작위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시 시안이라는 작은 소녀는 부모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황제의 병사들이 나타나서 그녀의 아버지의 생명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안은 생명의 끝에 반항했고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수용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다른 작은 소년이 수용소로 가던 중 그들이 타던 마차가 공격당했고 아르콘 가이아가 그들을 구했으며 심지어 울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했지만 곧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고 작은 아이들은 더 이상 가이아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했다. 오랫동안 다키니를 쫓던 새 아이는 결국 패배한 괴물들과
우리 주인공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 아이들을 보고 우리의 영웅은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가이아가 나타나며 그녀가 새 작은 괴물을 너무 일찍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그 순간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고 가이아에 입양된 아이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그들을 단순히 내던진다. 유키토가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이 거대한 괴물이 소환되었으니 우리의 주인공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도망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크기의 것에서 도보로 도망칠 방법은 없다. 우리 주인공들은 다행히 마담마가 이 세계에 가져온 작은 차 알룰과 실룰이 나타나서 운이 좋았고 무엇보다 이 간단한 차에 심지어 니트로도 있다는 것이 최고였다. 알위렐이 온 가족의 힘을 모두 썼던 반면 가이아가 만든 괴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컸어요. 가이아가 만든 아이들 중 하나에 따르면 이것이 그녀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괴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이 괴물을 2명의 추종자만으로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소년이 이걸 아는 이유는 그가 고대 문명의 책들을 읽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요약하자면 그 소년은 너무 똑똑하죠. 내가 아는 건 그가 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사실만으로도 두 아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키토는 그녀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가 넘어지면서 우리의 영웅은 가슴에 찔리고 괴물에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마다마는 그가 죽지 않도록 모두에게 약속하며 그를 쫓아갔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알위렐은 모두와 함께 도망쳤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 모두가 우리의 영웅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가이아가 만든 괴물 안에서 살아있었다. 눈을 뜬 유키토는 전투 형태의 가이아와 마주한다.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영웅이 살아있는 건 마다마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이아가 영웅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유키토가 애니 초반에 알위렐에게 준 목걸이가 모두가 영웅과 마다마가 살아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빛나는 것을 본다. 그 순간 형편없이 애니메이션 처리된 마다마가 목걸이에서 나와 모두에게 유키토와 그녀가 살아있다고 알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주인공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화면 반대편에서 가이아는 유키토에게 그 충격적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때림을 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 가이아는 오래전에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녀의 어머니는 더 자연스러운 삶을 믿는 종교단체의 지도자였다. 하지만 이 모든 자연스러움 속에서 그 당시 인간이었던 가이아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꼭두각시로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때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이아는 어머니와 그녀가 만든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정부에 의해 데려가져져 최초의 아콘 중 하나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영웅에게 들려준 후 가이아는 유키토가 바로 그녀의 어머니와 똑같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능수능란한 말솜씨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깊은 내면에서 영웅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는 늘 친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해왔고 가이아에게 이를 말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영웅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밖에 있다. 가이아의 괴물이 있는 곳에서 이 시험은 너희 친구들과 지인들이며 유키토와 미타마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자들은 우리 영웅의 친구들이며 미친 듯이 연주하고 노래할 것이다. 모든 격리 캠프 사람들의 노력에 응답하듯 가이아는 분명히 그녀의 거대한 괴물을 보내 그들을 따라오게 했다. 그 순간 소녀들은 쇼를 시작했고 아다르는 곧 몸이 힘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껴 무대를 떠나 지원하러 가서 모두를 보호하며 쇼를 즐기고 있었다. 같은 시각 히트의 요청으로 다키니도 사랑의 힘을 사용해 적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괴물을 무찔러 볼 만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똑똑한 작은 소년이 아직 이 괴물을 무찌를 만큼 멀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생물체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곧 번개 공격을 준비했어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격은 결국 무대의 대부분을 파괴했어요. 하지만 올루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인공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들의 쇼는 효과를 발휘했고 미타마는 몬스터 안에서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이아가 미타마를 이기겠다고 노래하는 동안 우리 영웅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 그녀를 머리로 들이받았어요. 그는 그녀의 말이 조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일 후 미타마는 가이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유키토가 그녀의 추종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유키토는 그녀가 그를 풀어준다면 미타마의 추종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일로 우리 작은 여신은 힘을 채우고 유키토를 풀어줬어요. 하지만 풀려난 후 유키토는 자신이 그녀의 추종자가 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는 그냥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저 그녀에게 구해달라고 부탁만 했다면 그녀는 힘이 없다고 말했을 테니까요. 이제 그는 자유로워졌으니 가이아를 이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차서 공격하려 했어요. 하지만 모든 아콘과 달리 그녀만이 맨손 전투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한편 밖에서는 그 영리한 작은 소년이 유키토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웅은 만약 그가 없을 때 대신 통제권을 잡아달라고 작은 소년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소년은 최전선에 서서 자신이 만든 두 번째 계획을 모두에게 실행하라고 명령했어요. 그 계획은 간단했어요. 에더가 그녀의 추종자들을 미탐에게 이끄는 것이었고 그녀가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미타마의 신실한 요청에 답하는 것이었어요. 에더의 완벽한 수행 덕분에 미타마는 여러 추종자를 얻기 시작했어요. 이로써 그녀는 가이아가 만든 거대한 이상물과 정면으로 맞설 힘을 갖게 되었어요. 미타마가 밖에서 싸우는 동안 유키토는 안으로 돌아와 싸웠어요. 그는 여러 치명상을 입었지만 미타마는 그를 계속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아콘의 전력을 다했고요. 결국 유키토와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모두가 밖에서 노래하는 가운데 가이아를 쓰러뜨린 사람은 미타마 자신이었고 놀라운 일격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괴물이 결국 사라지고 우리의 영웅은 다시 미탐에 의해 구원받았다. 모든 친구들이 재빨리 영웅에게 달려와 그가 죽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가이아는 여전히 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가이가 자신을 이용한 이 아콘에게 복수하려는 그 순간 어릴 적 친구인 그 소녀 시안이라고 불리던 그녀가 그를 말리고 간섭했다. 결국 이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안은 가이아와 함께한 시간을 여전히 사랑했다. 그래서 그녀만이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우리 주인공들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러 나갔다. 그 중에서 에더는 약속대로 엄청 큰 아이스크림 통을 얻었다. 그 순간 로이가 나타나 아더가 약속한 대로 더러운 마음을 따르는 자에게 무언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며 돈을 받으려 한다. 그리고 불쌍한 가이아. 이제부터는 카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그녀를 지켜볼 것이다. 가이아가 다시 카이라는 소년의 머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자 유키토가 와서 가이가 자신이 하는 말을 따르기로 약속했다고 말한다. 우리 영웅이 이렇게 말한 후 몇 분 전 유키토가 가이가 어린 시절 친구 데시안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이유 때문에 가이아를 살려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유키토는 이 정보를 이용해 가이가 자신의 명령에 따르게 하려 한다. 그리고 미타마가 3만 명의 추종자들에 만족해 있을 때 우리의 영웅은 계산을 멈추고 미타마가 그렇게 많은 추종자를 가질 리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정상적이라면 그녀가 약 2만 2천 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로키는 이 괴물을 다루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결국 자신의 추종자 일부를 미탐에게 넘겼다. 경쟁자와의 아주 좋은 대화 후 로키는 다시 한번 사라졌다. 이 대화 후 유키토는 잠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혼자 있었다. 그 순간 로렐과 실레랄이 나타나며 그들은 함께 겪었던 모든 일을 기억했다. 그래서 유키토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목욕과 와인을 즐기며 모두가 찾아와 그를 격려했다. 갑자기 이 행복한 장면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왜곡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며
로키가 이미 자신의 악랄한 계획 일부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믿게 된다. 자, 이 애니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에게는 완벽했어요. 정말 보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이 애니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아무튼 모두에게 큰 키스 보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